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가 나온 건지 맥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조상준 원장이 자기의 안을 청와대에 올렸다는 거예요. 조상준 실장이. 예. 네. 그런데 해외 나갔다 온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니까 네.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다시 올린 거예요. 아하. 이게 말이 됩니까? 기조실장 안과 국정원장 안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네. 청와대에서 고심을 하다가 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원 결정을 잘했다고 봐요.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주니까 조상준 실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친윤석열계로 불리는 조상준 실장이 왜 갑자기 국감을 앞두고 사표를 냈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좀 맞다고 보십니까? 뭐 큰 틀에서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상준 전 기조실장 사이에 국정원 인사와 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는 확인된 사실로 보이고요. 예. 뭐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에서는 개인 신상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박지원 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과연 제대로 개혁됐느냐? 박지원 전 원장은 계속 본인이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였다. 내가 개혁 다 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국정원 정보도 46건이나 삭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중심에 또 국정원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정원을 다시금 정상화시키는 게 하나의 과제일 텐데 그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과연 갖고 있느냐?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다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굉장히 힘이 센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뭐 인사에 대한 의견 차이 이전에 이 국정원 정상화라는 단어를 전 쓰고 싶습니다. 이 국정원 정상화에 대해서 조상준 실장이 몇 달 동안 업무를 하면서 보여준 능력이나 성과나 의지가 과연 이 흡족할 만한 수준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또 개인 일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인사가 교체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표현하신 정상화라는 것은 국정원의 인적 twe신의 폭이나 강도 이런 것이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이든 아니면 여권 핵심에서 기대했던 것에 조 실장이 못 미쳤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사실관계를 알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저도 평론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박지원 전 원장 체제에서 뭐 자료 삭제하라고 했더니 그냥 군말 없이 삭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정원 요직이나 고위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확실한 개혁, 정상화 의지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상준 전 원장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을 포함해서 어제 네.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네. 모두 나와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거든요. 네. 그런 기자회견 자리를 대거 출동해서 만든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 방어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의 신빙성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서 예. 기획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 하나 저는 이 사안에서만큼은 좀 제가 당하고 의견이 좀 많이 달라요. 뭐냐면, 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이걸 좀 먼저 풀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노력이 없이 자기 방어에만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 뭘 방어를 위해서 저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거 못지않게 또 그 한을 가진 유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조금 더 해명을 해주면서 뭐 보안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는 보안 사항이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받으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저렇게 얘기만 한다면, 뭐 저는 국민의힘이 또 이런 아픔을 이용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말 중에서 유가족들이 2차, 3차, 4차의 가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에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발견 당시에 그 어선 그 배는 그물망 같은 것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봤다라든가 구명조끼 한자, 이 간자체로 돼 있었다는데 이것을 입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월북하려고 한 증거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장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정말 무능한 안보 라인인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중국 어선 것으로 보이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는 거 당시에는 몰랐다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얼마나 무능하기에 감사원이 알면 알아내는 걸 그때 몰랐다는 것인지, 알고도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려는 노력도 안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걸 지금 전직 국정원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정황은 월북인 거 아닌가 의심될 수도 있고, 일부 정황을 보면 도저히 월북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정황들. 그런데 팩트는 그 당시에 이 같은 여러 정황이 공정하게 전부 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월북처럼 보이는 정황만 선택적으로 공개됐고, 국회 국방위에서도 그런 자료들만 선택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졌다는 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서훈안보실장은요, 감사원 결과 보고가 맞다면 당일 오후 5시 반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 배와 맞닥뜨렸다는 보고가 국가안보실로 접수가 됩니다. 이분 2시간 있다 퇴근했어요. 7시 반에. 뭐 저녁 드시러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했는지 뭐 했는지 지금 그날 저녁에 동선을 밝혀야 될 당사자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서훈안보실장이에요. 어떻게 국가안보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서해 그 바닷가에서 북한 배와 마주쳐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도 2시간 뒤에 퇴근할 수가 있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서 저런 말씀을 하실 염치가 없는 분입니다, 정말. 예.